안녕하십니까. 30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 정보를 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있는 이것 한 스푼으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고통받던 밤과 기력 없이 축 늘어진 아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연구실로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이 저를 큰 충격과 감동에 빠뜨렸습니다. 울산에 거주하시는 김영철님의 아내분께서 보내오신 장문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밤새 두세 번씩 깨어 화장실을 찾느라 잠을 설치던 남편분이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오랜만에 신혼 시절에나 보았던 아침의 활력 징후까지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남편분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 식품을 커피 대신 두유에 단 한 스푼 타서 마셨을 뿐입니다. 어르신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잃어버린 남성의 생체 리듬을 되찾는 의학적 비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평생 야간요의 고통과 무기력함 속에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위축된 삶을 살아가실지도 모릅니다. 특히 영상의 후반부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 쉽게 알려주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남성 회복 루틴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과 성함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르신의 건강 회복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울산 김영철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놀라운 식품의 정체와 의학적 원리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사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의 공식 업무 메일함을 통해 도착한 이 편지는 처음에는 저도 흔한 스팸 메일이거니 생각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목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진심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편지를 써 내려간 주인공은 60대 중반의 아내분이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늘 필요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밤이 되면 등을 돌리고 눕기 바빴다고 합니다. 아내분 또한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체념한 지 오래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묵직하고 건강한 에너지였다고 표현하셨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부부 관계는 의무감 혹은 포기의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남편분은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고 아내분은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다시금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내내 저 또한 의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로서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분은 너무나 놀라 남편에게 여보, 당신 혹시 몰래 비싼 보약이라도 지어 드셨어요? 라고 물으셨답니다. 남편분은 그저 허허 웃으며 며칠 전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우연히 제 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상에서 커피에 이것을 넣어 먹으면 좋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본인은 평소 커피를 즐기지 않아 집에 있던 따뜻한 두유에 이것을 한 스푼 타서 마셔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체 변화는 그날 밤의 활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분의 가장 큰 고질병은 바로 야간요였습니다. 자다가도 반드시 두세 번은 깨어 소변을 보러 가야 했기에 본인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옆에 자던 아내분까지 덩달아 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유에 타서 마신 그날부터 아침 기상 시간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통잠을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들리는 소변 소리마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힘없이 끊어지고 방울방울 떨어지던 소변 줄기가 마치 변기를 뚫을 듯이 시원하고 힘찬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늘 잔뇨감 때문에 찝찝해하고 바지를 적시던 분이 아침마다 힘차게 뻗어나가는 소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밤새 깨지 않고 아침까지 꿀잠을 자는 것, 그리고 아침에 느껴지는 묵직한 하체의 힘,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남성의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호르몬 대사, 그리고 혈관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청신호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닌데 그저 두유에 넣은 그 한 스푼이 저희 부부의 황혼을 신혼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어르신들, 지금 이 이야기가 그저 운 좋은 부부만의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10분만 집중해서 제 설명을 들으신다면 어르신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아내에게 당신 정말 대단하다 라는 칭찬을 다시 듣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활력을 끝까지 책임지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놀라운 비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활력의 비밀, 울산 김영철님의 아침을 바꾼 그 한 스푼의 정체를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이미 남자의 음식, 전사의 식량으로 불리며 숭배받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고대 페르시아의 병사들은 큰 전쟁을 치르기 전날 밤 반드시 이것을 불에 볶아서 한 줌씩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것이었을까요? 그들은 경험적으로 이것을 먹으면 몸속의 피가 뜨겁게 돌고 밤새도록 지치지 않는 지구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활력의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페르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으로 유명한 스파르타의 전사들, 그리고 로마의 군단병들에게도 이것은 남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사들은 출정을 앞두고 신전에서 맹세할 때 올리브유에 절인 이것을 먹으며 오늘 나의 피가 내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천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선을 동양으로 돌려 인도의 고대 의학서인 아유르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기, 즉 생명의 에너지를 채우는 귀한 약재이자 음식으로 말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도의 의사들은 남성의 기력이 쇠하거나 성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우유나 꿀에 이것을 곱게 갈아타서 먹이는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서 김영철님께서 두유에 이것을 타서 드셨다는 그 조합이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의 강장 비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귀족 남성들은 중요한 연회가 있기 전날 밤 이것을 빻은 가루와 꿀, 그리고 적포도주를 섞어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료를 왕의 모유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잠자리에 들기 전 활력을 위해 마시는 마지막 잔, 그것은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계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황제만의 비밀 레시피였습니다. 이렇듯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남성 회복의 상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고대 전사들이 직감적으로 믿었던 피가 돌아야 힘이 오른다 라는 그 말은 오늘날 현대 의학이 밝혀낸 혈류 개선 및 산화질소 생성 원리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과학 장비가 없던 시절에도 그들은 몸의 변화를 통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대 전사들이 이것을 먹고 전쟁터로 나갔던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쟁터의 모습은 총칼이 오가는 곳에서 일상의 피로와 무너진 자존심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여전히 기력 저하와 노화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세대를 넘어 남성의 꺼져가는 불씨를 지켜온 회복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께서 드시게 될 그 한 잔이 바로 그 고대의 활력 의식을 오늘날의 식탁 위에서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되는 셈입니다. 울산 김영철님의 아침을 바꾸고 고대 전사들의 피를 끓게 했던 이것의 정체, 그것은 바로 호박씨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호박씨일까요? 호박씨 안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지금부터 김지영 박사가 그 과학적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 작은 초록색 호박씨 안에는 어르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세 가지의 비밀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연 피토스테롤, 그리고 리놀렌산입니다. 이름이 다소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의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리는 핵심 삼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무기, 아연은 남성 활력의 불씨입니다. 아연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정자를 생성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의학적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정객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 중 100분의 90, 즉 대부분이 바로 이 아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남성의 생식 기관 자체가 아연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아연이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천근만은 피곤한데 병원에 가면 뚜렷한 원인이 없다고 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체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분까지 우울하게 가라앉고 매사에 의욕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남성의 활력을 태우는 불씨가 연료 부족으로 서서히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박씨가 바로 아연의 보고, 즉 보물 창고입니다. 우리가 곱게 간 볶은 호박씨, 가루를 단 한 스푼 먹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작은 한 스푼 안에는 성인 남성이 하루에 반드시 섭취해야 할 아연 권장량의 약 20%, 즉 5분의 1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굴이나 장어 같은 비싼 음식을 매일 먹을 수는 없지만 호박씨는 매일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비싼 돈을 주고 커다란 합성 영양제 알약을 억지로 삼키는 것보다 매일 아침 따뜻한 두유에 이 고소한 호박씨 가루 한 스푼을 타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흡수율이 높고 현명하며 효과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자연에서 온 천연 미네랄은 우리 몸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성분은 피토스테롤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전립선의 자연 진통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피토스테롤은 식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천연 스테롤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남성의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풀어 오를 때 그 팽창을 부드럽게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립선이 더 이상 비대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천연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6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전립선 비대증은 이 피토스테롤이 혈액 속에 충분히 공급되면 그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진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따끔거리고 불쾌했던 통증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울산 김영철님의 사례처럼 밤에 잠을 설치며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빈뇨와 야간뇨 증상이 편안하게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토스테롤이 전립선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배뇨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 무기는 리놀렌산입니다. 이것은 아주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즉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을 청소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입니다. 수십 년간 혈관 속에 쌓여있던 끈적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각종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줍니다.
어르신들 집안의 수도관이 녹슬고 찌꺼기가 끼어서 꽉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졸졸 흐르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피가 돌지 않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그곳의 감각 역시 둔해지고 무뎌지며 기능이 정지하게 됩니다. 리놀렌산은 바로 그 꽉 막힌 수도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피가 잘 돌게 되면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힘차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피의 흐름이 남성의 가장 중심부인 서해부와 생식기 주변으로 다시 향하게 되면 그곳 역시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뜨거운 반응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류가 확보되어야만 강직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즉 아연, 피토스테롤, 리놀렌산이 우리 몸속에서 함께 작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연은 호르몬을 만들고 피토스테롤은 전립선을 보호하며 리놀렌산은 피를 돌게 합니다.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강력한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혈관이 다시 활짝 열리고 피가 도는 속도부터가 달라집니다. 피가 뜨겁게 흐르면 천이 오르고 천이 오르면 둔해졌던 감각이 다시 날카롭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감각이 돌아오면 그것은 단순한 생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의 몸이 다시 대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박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낡고 녹슨 엔진을 깨끗하게 닦고 조이고 식어버린 피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초록색 고농축 연료통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르신들, 이것은 단순한 건강 간식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혈류 회복 프로그램이며 심리적으로 보면 남성 리듬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자, 김지영 박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나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겠다 라는 다짐이 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호박씨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호박씨만 따로 드시면 효과가 절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울산 김영철님은 두유와 함께 드셨을까요? 물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왜 두유였을까요? 이 둘이 만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 궁합의 비밀이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어르신들은 이래서 음식 궁합이 중요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것입니다.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콩에서 유래한 식물성 화합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박사님,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는데 남자가 먹으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 두유 속 이소플라본은 어르신들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남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깨져버린 남성의 호르몬 균형을 아주 미세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현명한 조절 장치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호르몬의 변동을 막아주는 것이죠. 제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호박씨가 남자의 엔진에 불을 활활 붙이는 뜨거운 연료라면 두유는 그 불이 너무 과열되거나 갑자기 꺼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타오를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최고급 냉각수이자 안정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엔진에 불만 붙인다고 차가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열을 식혀주고 조절해줄 시스템이 함께 있어야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두 성분의 조합은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두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호박씨 속의 아연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 즉 생체 이용률을 무려 30% 이상 끌어올려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연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단백질이 없다면 대소변으로 그냥 배출되어 버리기 십상인데 두유의 단백질이 아연을 꽉 붙잡아서
우리 어르신들의 몸에서 가장 필요한 전립선 세포까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음반세 역할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감도를 예민하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테스토스테론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의 세포가 그것을 얼마나 잘 감지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유는 바로 그 감지 능력을 끌어올려서 호박씨가 만들어낸 소중한 아연과 호르몬들이 몸 안에서 헛되이 쓰이지 않고 더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두유와 호박씨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두유는 몸의 호르몬 균형을 꽉 잡아주는 튼튼한 틀입니다. 호박씨는 그 틀 안에서 식어버린 피를 다시 뜨겁게 돌게 하는 연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마침내 피가 돌기 시작하고 둔해졌던 감각이 살아나며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60살, 7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몸은 호르몬의 리듬이 불규칙하고 피가 예전처럼 뜨겁게 돌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적이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화학약품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만드는 건강한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만들어주는 가장 완벽한 식재료의 궁합이 바로 두유와 호박씨입니다. 두유가 균형을 잡고 호박씨가 불씨를 지핍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면 어르신들의 몸은 마침내 잊고 지냈던 남성의 리듬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이거는 단순히 혈관이 조금 확장되는 그런 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남자의 시간과 활력을 되찾는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두유는 튼튼한 차체 프레임이고 호박씨는 고성능 연료입니다. 엔진이 고장났다면 차체를 바로 잡고 좋은 연료를 넣어야 다시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은 정직하게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두유 한 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고소한 호박씨 한 스푼. 그 꾸준한 습관이 하루하루 쌓일 때 어르신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하고 남성의 심장은 다시 힘찬 박동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벽한 궁합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100% 아니 200%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우리 어르신들께만 김지영 박사가 드리는 특급 섭취 비법이 바로 이어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연료와 튼튼한 차체가 있어도 그것을 조립하고 운용하는 방법이 틀리면 엔진은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현명하신 어르신들께만 제가 아껴두었던 첫 번째 꿀팁을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가장 임상 효과가 좋았던 황금 비율과 섭취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이대로 따라 하셔야 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시려면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제때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의 황금잔, 일명 시동 걸기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기 전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밤새 비어있던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마치 바싹 마른 스펀지와 같습니다. 이때 넣어주는 영양소가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다른 음식물과 섞이지 않아야 호박씨의 아연과 두유의 이소플라본이 위산이나 다른 소화효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두유 한 컵을 준비하시되 절대로 차갑게 드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두유는 우리 몸을 움츠러들게 하고 특히 우리가 열어야 하는 그 미세한 혈관들을 꽉 수축시켜 버립니다. 위장 온도가 떨어지면 효소 활동도 둔해집니다. 반드시 전자레인지나 중탕을 통해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데워서 준비해 주십시오. 청와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따뜻한 두유 한 컵에 볶은 호박씨 가루를 넣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볶은 것입니다. 생호박씨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미량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로 볶는 과정에서 이런 방해꾼들은 모두 사라지고 고소한 풍미와 함께 아연의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반드시 껍질째 볶아서 곱게 간 가루여야 합니다. 껍질에도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너무 욕심내서 많이 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쓰시는 밥 숟가락으로 평평하게 깎아서 한 스푼 무게로는 약 5g에서 10g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만약 맛이 너무 밋밋해서 도저히 삼키기 어렵다 하시는 어르신들은 꿀을 반 티스푼 정도만 살짝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꿀 역시 우리 몸의 기력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만든 호박씨 두유 라떼를 아침 공복에 천천히 씹듯이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녁 식전에 마시는 예열잔입니다. 이것은 회복 준비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2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잠자기 직전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식사 직후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 시간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이 활력의 두유 한 잔을 더 마셔주면 저녁 식사 때 과식을 막아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며 밤 동안 이루어질 우리 몸의 위대한 호르몬, 생성 및 회복 작업을 미리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첫 번째 잔은 밤새 꺼져 있던 어르신들 몸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자 하고 남성 호르몬을 깨우는 아침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전에 드시는 두 번째 잔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편안한 잠과 완벽한 회복을 준비하는 예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며칠이나 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저 김지영 박사를 믿고 딱 이 주입니다. 단 14일만 꾸준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지고 화장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고 내 몸의 리듬이 바뀌는 것을 어르신 스스로가 가장 먼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으로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초록 회복 루틴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드린 이 두유와 호박씨는 어르신들 절대로 약이 아닙니다. 이거 한 잔 마시면 당장 오늘 밤에 천하장사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이것은 그런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각성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우리 몸의 건강한 리듬을 되찾아주는 고마운 자연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활력이 넘쳤을까요? 그때는 몸속에 혈류가 막힘없이 뜨겁게 돌았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힘차게 돌면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나면 자신감 즉 마음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남성의 리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리듬이 노화와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으로 서서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호박씨와 두유는 그 멈춰버린 리듬을 다시 깨우는 첫 번째 알람 소리와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어르신께서 드시는 그 고소한 한 잔이 어르신들의 몸 세포 하나하나에 지금 다시 일어나라, 다시 뜨겁게 움직일 시간이다 하는 강력한 생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몸은 그 신호를 받으면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아, 맞다. 예전엔 이렇게 힘이 넘쳤었지. 피가 이렇게 뜨겁게 돌아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 리듬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돌아올 때 어르신들은 비로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룻밤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몸의 리듬을 되찾는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두유와 호박씨가 멈춰버린 남성의 리듬을 깨우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재료를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엔진을 고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 안에 찌꺼기가 가득 낀 더러운 폐유를 붓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것을 고르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오늘 박사가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장에서 가장 좋은 두유와 호박씨를 고르는 비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첫째, 좋은 두유 고르는 법입니다. 제품 뒷면에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대두고형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반드시 8% 이상이라고 쓰인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진짜 진한 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표시가 없거나 숫자가 낮으면 그것은 콩맛이 나는 향료 섞인 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콩에 들어있는 진짜 힘, 그 이소플라본과 단백질이 필요한 것이지 콩 흉내를 낸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설탕을 피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무가당이라고 쓰여 있거나 성분표의 당류가 0 혹은 0에 가까운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고 호박씨를 먹는데 설탕으로 혈관을 다시 끈적하게 막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좋은 두유는 입에 넣었을 때 달다는 느낌이 아니라 고소하다 혹은 구수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콩의 힘입니다. 둘째, 좋은 호박씨 고르는 법입니다. 절대로 소금이나 설탕 혹은 시즈닝으로 맛을 낸 가공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술안주로 먹는 짭짤한 호박씨는 안 됩니다. 염분은 우리 몸의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반대의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껍질을 까지 않은 피호박씨를 사서 드시기 직전에 직접 까서 볶아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껍질이 벗겨진 깐 호박씨를 사시되 두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소용량 그리고 진공 포장입니다. 깐 호박씨는 지방 성분이 많아 공기와 닿으면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절대로 용량이 큰 대용량 봉지를 사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소분되어 있고 반드시 진공 포장이 되어 산소를 차단한 제품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서 가장 최근에 만든 신선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사오신 호박씨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가장 좋은 두유와 가장 신선한 호박씨를 고르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최고의 재료가 준비된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차 이야기로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엔진 오일을 넣었다고 해서 차가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그 오일이 엔진 구석구석 뜨겁게 돌 수 있도록 우리는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 좋은 호박씨 두유를 마시고 이것이 어르신들, 몸 전체를 활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할 때 그 효과는 2배, 3배가 됩니다. 호박씨 두유는 엔진 오일입니다. 그리고 그 오일을 돌게 하는 것은 어르신의 하루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박사가 말씀드릴 이 습관들은 그 고소한 두유 한 잔과 만났을 때 어르신들의 정력, 활력, 그리고 무너진 자신감을 눈에 띄게, 아니 폭발적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운전 비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따라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침 습관 스위치 켜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는 것은 이제 막 깨어나려는 몸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가에서 단 5분, 딱 5분만 아침 햇살을 쬐십시오. 햇빛 속의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가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공장의 메인 스위치를 켜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침 햇빛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쬐는 그 순간 우린 뇌는 비로소 아침이다 호르몬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몸을 따뜻한 물로 두고 햇빛으로 스위치를 켠 후에 우리가 준비한 따뜻한 호박씨 두유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완벽한 아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점심 습관 펌프질 하기입니다. 바로 식후 걷기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의 피는 전부 소화를 시키기 위해 위장으로 몰려듭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버리면 피는 하체로 내려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성의 중심부 그곳으로는 피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반드시 천천히 20분만 걸어 주십시오. 이렇게 걷는 행위는 우리 다리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걸을 때마다 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위장에 몰려있던 피를 다시 온몸으로, 특히 우리가 원하는 하체와 골반 쪽으로 힘차게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20분의 이 작은 습관이 어르신들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고, 아내에게 당신 오늘따라 기운이 넘쳐 보이네 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걷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버려야 할 독약, 술과 담배입니다. 과추 언니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정력의 적을 넘어선 독약입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은 우리 몸의 혈관, 특히 남성의 중심부로 향하는 그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을 마치 고무줄로 칭칭 감아놓은 것처럼 단번에 꽉 수축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혈관을 열기 위해 호박씨를 먹고 운동을 하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담배 한 개비가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술, 특히 과음은 더 심각합니다. 알코올은 고환에 직접 작용하여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를 마비시킵니다. 술 한 잔으로 기분은 잠시 좋아질지 몰라도 그 대가로 어르신들의 남성성은 하룻밤 사이에 급격하게 추락하고 맙니다. 네 번째는 최고의 보약, 잠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최고의 보약이자 남자의 정력을 다시 채우는 유일한 충전기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밤 11시 이전에는 꼭 주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돌아갑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어르신께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만 몸이 알아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고 낮에 손상된 세포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면 호르몬 공장은 그 즉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최소 6시간 이상의 깊은 잠, 즉 숙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잠은 남자의 정력 충전기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어르신께서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걱정을 하는 그 순간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과 우리가 원하는 테스토스테론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몸이 전쟁 상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활력이나 정력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골라보시는 겁니다.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 이것을 반복하면 우리 몸의 흥분 스위치가 꺼지고 안정 스위치, 즉 부교감 신경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 안정 스위치가 켜져야만 코르티솔이 잠잠해지고 혈류가 다시 회복되며 몸이 비로소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어르신들 정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좋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몸이 기억해낸 결과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호박씨, 두유 한 잔, 거기에 걷기, 햇빛 쬐기, 충분한 잠, 그리고 편안한 호흡.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의 테스토스테론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몸은 10년 아니 20년 전에 뜨거웠던 자신감을 반드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활 습관까지 완벽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호박씨 두유를 드시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다음은 그동안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모아 박사가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하나, 호박씨를 볶지 않고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로박씨의 겉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미량 남아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아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반드시 약한 불로 3분 정도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질문 둘, 아침 커피와 함께 마셔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 성분은 아연의 흡수를 강력하게 가로막습니다. 좋은 연료를 붓는 동시에 연료 탱크 밑에 구멍을 뚫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커피를 드시고 싶다면 호박씨 두유를 드시고 최소한 1시간 이상 지난 뒤에 드십시오. 질문 셋, 저희 아내도 같이 마셔도 되나요? 그럼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내분들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호박씨의 아연은 여성의 면역력을 높이고 두유의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 완화와 뼈 건강에 탁월합니다. 부부가 함께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법입니다. 질문 넷,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나요? 대부분의 경우 식품이기에 안전합니다. 다만 혈전 용해제나 한근고제 계열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호박씨의 혈행 개선 효과와 겹쳐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거나 양을 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5,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어르신 정력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승부입니다. 호박씨 두유는 감기에 걸렸을 때 며칠 먹고 끊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서 밥을 드시듯 평생의 활력을 위한 건강한 습관입니다. 저는 최소 3개월을 권장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바뀌고 뇌가 이 좋은 리듬을 기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박사와 함께한 이 긴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 영상을 처음 누르실 때 어르신들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이제 다 끝났다. 기계가 고장났다. 어쩌면 그런 깊은 절망감과 무기력함에 어깨가 축 처져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기 민망하고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심정을 저는 의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잃어버렸던 활력은 번쩍하는 마법 같은 약으로 하루아침에 되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수십 년간 멈춰버렸던 내 몸의 엔진을 부드럽게 닫고 기름칠하고 다시 깨우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면서도 고마운 신호가 바로 우리 주변에 흔히 있던 따뜻한 두유 한 잔과 고소한 호박씨 한 스푼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기능 하나만을 위한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근만은 무겁던 몸이 아니라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느낌. 화장실에 갔을 때 변기조차 뚫을 듯이 시원하게 비워내는 그 소리.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지 않고 아침까지 꿀잠을 자는 그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제가 어르신들께 돌려드리고 싶은 활력의 진짜 본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혹시 남편분과 함께 보고 계신 우리 아내분들, 현명하신 사모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남편분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 믿어요. 우리 오늘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비싼 보약이나 핀잔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그 따뜻한 눈빛과 당신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 한마디입니다. 꼭 함께 시작하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던 울산 김영철님 부부의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 기적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법도 알고만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남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실천만이 어르신들의 몸을 바꾸고
어르신들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말에 장 보러 가실 때 가장 신선한 호박씨와 가장 진한 두유를 사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알람을 끄고 이불 속에만 계시지 마시고 커튼을 활짝 열어 젖히고 아침 햇살을 5분만 쬐어 보십시오. 점심 식사 후에 눕고 싶은 마음을 참고 딱 20분만 동네를 걸어 보십시오.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먹던 술과 담배는 이제 과감히 멀리 하시고 밤 11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고생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즐거운 습관이 될 때 어르신들의 몸은 반드시 그 정직한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10년 전, 20년 전에 그 뜨거웠던 리듬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깨워주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지난 30년간 수많은 남성들의 좌절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찾은 환희의 순간들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다 끝났다며 고개를 숙였던 분들이 몇 달 뒤 당당한 모습으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어르신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겠다. 고 결심하는 어르신의 바로 그 마음입니다. 저 김지영 박사는 언제나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청춘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의 마음에 단 하나의 용기라도 불씨를 지펴드렸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아직도 기가 죽어 있거나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눠야 기쁨이 2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드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